자, 계속 이어서 가는데 책 페이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가는데 먼저 지질시대의 기후. 자, 정확하게 우리가 다 이걸 외우기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다라고 외워주세요.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다. 꼭 외우세요. 그거 하나면 돼요. 이걸 정확하게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시기에는 빙하기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지질시대 때는요, 지금 현재보다 온난했던 시기가 많았습니다. 온난했던 시기가 많았습니다. 뭐 그런 정도면 되고, 자, 그럼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중생대 중기 무렵에 한랭했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해요. 툭 떨어질 때가 있죠. 중생대 중기 주라기 무렵에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잠시 한랭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중생대 때, 중생대 중기 무렵에. 하지만 그때조차도 빙하기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보다 더 따뜻했던 시기이므로 잠시 한랭해진 시기가 있으나 그 시기조차도 빙하기는 아니다. 따라서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다라고 꼭 알아두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신생대 때 전기는 온화하였지만 신생대 말기 무렵 지금 현재 포함 대체로 한랭해졌으며 여러 차례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질시대의 수륙 분포와 지질시대의 생물들이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을 한 방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시대를 표로서 한번 만들어 보자. 지질시대 그랬을 때 단위를 100만 10의 6승 년 전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기해야 될 숫자는 4600, 그 다음에 540, 그 다음 250, 다음 65, 그리고 현재. (4600은)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 이때 지구가 탄생했다. 지구 탄생. 그 다음에 540은 이때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경계가 된다. 자, 46억 년 전부터 5억 4천만 년 전까지를 선 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외우자 이거예요. 지구 탄생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역사가 지금 현재까지를 다 통틀어서 지질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지질시대를 나누는 구분 기준이 뭐라고요?
커다란 지각 변동에 의해 생긴 부정합과 생물의 변천사로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암기해야 된다면 일단 시대 구분은 이 정도면 돼요. 그런데 대를 더 잘게 쪼개면 기라고 하는 게 또 구분 단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머리 글자만 적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대는요. 폐, 석, 대, 실, 오, 캄 이렇게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는요. 트라이아스기, 취라기, 백악기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그 다음에 제3기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선 캄브리아 시대는 캄브리아기 그 앞이라고 해서 선 캄브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둘로 쪼갠다면 그 앞에가 시생, 그 다음에 뒤에가 원생이 됩니다. 자, 시생누대, 원생누대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시생대, 원생대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시대를 나눴다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들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시생누대에서 나오는 것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그 다음에 원생누대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캄브리아기 때는 삼엽충.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 필석, 실루리아기, 유립테레스 막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데본기 때는 갑주어가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석탄기, 페름기, 고생대 말기 무렵에는 이때는 푸줄리나가 있습니다. 푸줄리나. 여기를 다른 말로 방추충이라고도 해요. 방추 모양의 벌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방추 모양, 방추형 그러면은요 고구마 모양 혹은 럭비공 모양, 작게 보면은 아몬드 모양 그런 식의 모양을 말합니다. 그런 모양의 벌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 때는 여기가 육지에는 공룡이 번성했고 바다에서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시조새가, 특히 쥐라기 때 시조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신생대, 그러면 여기가 화폐석. 제3기에는 매머드가 있었습니다. 제3기, 제4기인데. 이렇게. 자, 제4기인데. 자, 여기에서 이것들은 뭐요? 표준 화석이 되겠습니다. 표준 화석. 표준 화석은 뭘 알려준다고? 시대. 그래서 시대와 짝져서 공부한다는 얘기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대표 아까
고생대를 대표하는 것은 삼엽충을 기억하고, 중생대 때는 공룡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신생대 때는 매머드를 기억하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생물계의 변천을 보자. 생물계의 변천. 시생누대 때 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서 이때 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생명. 처음에는 단순한 단세포 생물이었을 겁니다. 원핵 생물이 될 것이고 차츰차츰 진화를 해서 진핵 생물로, 그러면서 자, 여기가 식물, 동물로 분화를 시켜서 또 진화를 하게 됩니다. 식물과 동물로 따로 보자. 그러면서 초기 식물은 조식물이 되겠습니다. 조식물. 이 조식물은 광합성을 합니다. 조식물. 석회조, 산호초와 같은 석회조류,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와 같은 그러한 식물들에 의해서 광합성을 하고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면서 그중 산소의 일부는 자외선에 의해서 오존층을 만들고 그 오존층이 또 자외선을 차단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서히 물속에서만 살던 식물들이 물 바깥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왜? 광합성에 더 유리하니까. 서서히 육지로 진출합니다. 그러다가 고생대 말기 무렵에 크게 번성한 식물은 고사리 식물, 양치 식물이 되겠습니다. 양치 식물이 크게 번성한다. 그리고 더 진화를 해서 이제는 포자였던 종자, 씨앗, 번식을 할 때 포자였었는데 드디어 씨앗을 갖기 시작하는데 아직 몸속에 숨기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겉씨 식물이 되겠습니다. 중생대 때는 겉씨 식물이 번성했습니다. 소나무류와 같은 겉씨 식물이 번성하다가 신생대에서는 속씨 식물이 번성합니다. 이렇게 속씨 식물이 번성한다. 그 다음에 동물. 자, 초기 동물들은 자, 사실 이러한 생물들의 변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생명과학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자, 지구과학 입장에서 보면 간단하게 자, 초기 동물들은 그냥 무척추 동물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동물은 무척추 동물. 이렇게 무척추 동물. 그러다가 최초의 척추 동물이 오르도비스기 때부터 출현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최초의 척추 동물이 뭐예요? 최초의 척추 동물은 물고기류입니다. 어류입니다. 그리고 그 어류가 번성을 하는데 자, 고생대 중기, 실루리아기 대본기, 갑주어를 보면서 이때 고생대 중기 무렵이 어류의 전성시대가 되겠습니다. 어류. 그리고 석탄기, 폐렴기, 고생대 말기가 되면서 육지로 동물도 진출합니다. 왜? 갑주어를 보는데 책에 보면은 갑주어가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미지들을 보게 되면 엄청 큰 고래, 상어만 하단 이야기예요. 근데 그 큰 생물들이 갑옷을 둘러 입어야만 했어요. 생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공룡 박물관을 가서 보면은요, 공룡 박물관에 보면은 큰 주둥이 뼈가 있어요. 주둥이 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리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보여줘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뭘 의미하냐면 그 주둥아리 크기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서서도 그냥 들어갈 수 있고 한 입에 꿀꺽 할 수 있는 이 크기란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갑주어의 입이야. 그렇게 큰 물고기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못 살겠다. 산 것이 아니다. 긴장의 연속은 못 살겠다. 따라서 육지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가미 호흡을 하지만 커서는 허파 호흡, 허파를 가지게 되는, 그래서 육지에서도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양서류로 번성합니다. 개구리가 있죠? 이렇게. 그런데 개구리, 양서류는 완전한 육지 동물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왜? 결정적으로 알을 물속에다 낳기 때문에 물을 영원히 떠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 바깥에다가 알을 낳는 생물, 단단한 알 껍질이 있는 생물, 바로 파충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룡을 비롯한 파충류는 중생대 때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조새를 보면서 파충류의 일부가 조류로 진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조류는 크게 번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파충류도 나름 육지에다가 알을 낳지만 이 파충류도 대부분 크게 성장하기에는 확률이 매우 낮아져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포식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커서는 포악한 공룡이 되지만 어렸을 때는 아주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적게 낳고 잘 기르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적을 먹여서 완전히 성장하여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보살피다가 독립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생물이 뭐예요? 바로 포유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유류는 사실상 중생대 초반에 생겨났어요. 그런데 크게 번성한 것은 공룡이 멸종한 이후인 신생대 때 크게 번성했다가 되겠습니다. 자, 생물의 진화 계통은 이러하다. 대체적으로 진화 경향을 보게 되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진화하고요. 그 다음 모양이나 어떤 형태, 무늬 등이 간단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하등생물에서 점차 고등생물로 진화하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륙의 변천을 이야기하는데, 대륙의 변천. 자, 모든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었던 초대륙이 있다. 하나로 붙어 있다. 근데 이 대륙이 둘로 나뉘어진다. 점차 멀어집니다. 멀어지는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뒤에 가서 또 만나요. 안녕? 또 헤어지자. 빠이빠이. 또 만나요. 여러 차례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 마지막에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랬을 때 대륙의 변천은 고생대 말기 무렵에 초대륙을 이룬다. 그때 이 초대륙을 뭐라 그래? 판게아라고 한다 이게. 고생대 말기 무렵에 판게아를 이룬다. 이게 초대륙이다. 그 전에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모여서
판기아를 이뤘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고생대 말기에. 그리고 중생대 초에 이게 갈라집니다. 크게 두 덩어리가 되어서 북반구 쪽으로 남반구 쪽으로 이동합니다. 북반구 쪽으로 가는 것이 로라시아, 남반구 쪽으로 가는 것이 곤두와나 대륙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크게 먼저 두 덩어리로 나뉘어져 간다. 그리고 가운데 원시 해양이 있는데, 원시 지중해가 있는데 그 바다를 테티스해라고 합니다. 이 로라시아가 갈라지는데, 이 로라시아는 바로 북아메리카와 유럽아시아가 되겠습니다. 북반구를 이루고 있는. 그런데 북아메리카와 유럽이 갈라지면서 생기는 바다가 뭐예요? 대서양, 북대서양이 생겨납니다. 언제? 중생대 때. 그리고 자, 남반구 쪽을 구성하는 대륙은 지금 현재 남반구에 있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그리고 호주와 남극 대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화석에 이용해서 대륙 분포를 알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대륙들이 모여서 곤두와나를 이루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또한 중생대 때 더 잘게 쪼개져서 나뉘어지는데, 그중 곤두와나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대륙 중 하나가 인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인도가 중생대 때 갈라져서 점차 북상하여 신생대에 와서야 아시아에 합류를 해요. 언제? 신생대 때. 그리고 아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을 만듭니다. 자, 히말라야 산맥의 생성은 언제? 신생대 때. 좋아요. 그걸 계기로 현재와 같은 수력 분포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신생대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수력 분포는 신생대 때이다. 근데 자, 질문합니다. OX로 답하세요. 히말라야 산맥은 중생대 때는 남반구에 있었다. OX. X가 되겠습니다. 왜요? 없었어. 히말라야 산맥 그 당시에는. 인도가 중생대 때는 인도가 남반구에 있었어. 히말라야 산맥이 있었던 건 아니야. 인도가 북상해서 아시아와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생성된 거야. 따라서 히말라야 산맥이 북상한 게 아니라 인도가 북상한 거야. 그래서 인도 대륙과 히말라야 산맥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대륙의 변천. 자, 판기아 이전에도 뭐 여러 차례 초대륙을 이뤘고 갈라졌다를 반복했었다. 근데 우리가 이 정도로만 공부한다. 자, 그 다음에 생물계의 변천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페이지 34페이지 대멸종과 생물의 다양성. 대부분의 생물종이 사라지고 살아남은 생물종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대멸종이라고 하는데, 지질시대에 걸쳐 생물 대멸종은 모두 5번이 일어났습니다. 몇 번 있었다고? 총 5번이 있었다. 총 5번. 그런데 먼저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그것을 표시하게 되면 1차 대멸종이 언제냐면 고생대 초기와 중기 경계, 이때가 1번 대멸종이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중기 말기 사이 경계, 여기가 두 번째가 되겠다. 세 번째는 고생대 말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대멸종, 3차 대멸종. 그 다음에 4차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사이 이쯤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대멸종은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5번. 이렇게. 그래서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종의 생물들이 사라진 시기가 언제냐면 3차 시기가 되겠습니다. 3차 대멸종 때 가장 많은 종의 생물 수가 멸종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판기아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자,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든다. 그러면은 해안선의 길이가 사라지죠. 일부. 이쪽에 있던 해안선과 이쪽에 있는 해안선이 붙어서 육지가 되면서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는 대륙붕의 면적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륙붕은 많은 종류의 해양생물의 서식처가 됩니다. 따라서 해양생물의 서식처가 사라졌으므로 많은 해양생물들이 멸종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 붙어버리면은 해류의 모습이 좀 더 단순해지고 지구상에 분포하는 기후대도 단순해질 겁니다. 그리고 대륙이 붙어버리면 생물들의 왕래가 좀 더 자유롭죠. 육상생물의 경우. 그러면 아무래도 각각 대륙에 존재했던 먹이 사슬이 붙어버리면 다시 재편성이 필요해. 말하자면 통합 타이틀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1등은 죽어도 1등 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결국 붙게 돼 있어. 그러다가 거기서 살아남지 못한 생물들은 멸종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종의 생물들이 급속히 줄어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고생대 말기 무렵이 되겠다. 그때 가장 많은 종의 생물이 멸종한 이유는 바로 판개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대륙과 대륙이 부딪히게 되면 아무래도 지각 변동도 많았을 거예요. 화산도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생대 때 대체로 온난했던 시기를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 보면 됐고 다시 책으로 와서 자, 어느 순간인가 여기까지 왔네요. 다시 한번 본다면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시기에는 빙하기가 있었다. 특히 신생대 말기 무렵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그 다음에 중생대 중기 무렵에 살짝 한랭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조차도 빙하기는 아니다. 그 다음에 제질시대의 수륙분포. 자, 과거의 대륙들은 오랜 세월 지나면서 대부분 변성암으로 분포하고 그 다음에 또 화석으로 나누려고 했는데 화석도 거의 없어요. 자, 선 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거의 없다. 왜 그래? 생물이 출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까 했잖아요. 그죠? 생물이 출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따라서 아직 진화도 제대로 안 되어서 단단한 부분도 적었으며
개체 수도 적었다. 그래서 화석이 되기 어려웠을 뿐더러 설사 화석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 지나면서 대부분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화석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자, 제주시대의 수륙 분포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한다? 고생대 말기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하나로 모여서 초대륙을 이룬다. 판기아를 이룬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큰 대륙의 사이의 바다 원시 지중해를 뭐라고 그래? 테티스해. 판기아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를 테티스해라고 한다. 그런데 중생대 때 이게 갈라지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 로라시아, 남반구로 곤두아나 이렇게 나뉘어진다. 그랬을 때 중생대 때 이제 북아메리카와 유럽이 나뉘어지고 그래서 대서양 형성되고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갈라지면서 남대서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곤두아나에서 인도가 나뉘어지면서 그 아래 바다 인도양이 생성된다. 언제? 중생대 때. 중생대 때. 그리고 또 나뉘어지고 멀어지고 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수륙 분포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인도가 아시아에 합류하여 만들어진 산맥이 뭐라고? 히말라야 산맥. 어렵나요? 히말라야 산맥? 낯설어요? 제일 흔한 산맥이잖아요. 그지? 자, 선 캄브리아 시대 때. 자,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이거 무슨 말이지? 광합성과 호흡. 그러면서 대기 조성이 변화된 시기. 이때 아직까지는 산소가 많지 않았으므로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아서 강한 자외선 때문에 육지에서는 생물들이 살 수 없었다. 그러면서 바다에서 남색인류, 남조류라고 하는 남색인류에 의한 광합성 작용으로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점차 증가했고 나중에 오존층의 생성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초식물이란 말을 썼습니다. 광합성, 산소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고생대로 가는데 여기서 스트로마톨라이트,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렇게 있는데 동물이네. 동물 벌써 식물 동물로 나뉘어졌고요. 얘는 최초의 다세포 생물군입니다. 해파리, 해면 등 꼭 생김새가 해파리 같은 거.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것은 해삼 같은 거. 그러한 해면 동물이다 이거예요. 다세포 화석군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로 오게 되면 광합성으로 산소가 많아지게 되고 오존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오존층이 형성되니까 육지에서도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생물들의 생존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폭발적으로 생물 종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오존층이 생성되면서 드디어 육상 생물이 출현할 수 있게 됐다. 육상 생물은 육상 식물이 먼저입니다. 식물이 개척자야. 식물이 개척해 놓으면 동물 따라가는 거예요. 자, 말기에 고생대 말기에 판기아를 형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물의 대멸종, 3차 대멸종이 있었다. 이렇게 고생대 중기에도 중간에도 중간중간에 1차, 2차도 있지만 3차가 가장 컸다. 자, 그런 식의 이야기. 갑주어가 초기에는 번성했고 나중에는 양서류, 그 다음에 식물, 양치식물이 나중에 번성하게 된다. 이렇게 쭉 됩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 때 판기아가 분리되면서 생물의 서식 환경이 다양해졌고 해양 생물의 서식처가 넓어지죠. 대륙이 나뉘어지니까 대륙붕의 면적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해류랄지 기후대가 다양해지면서 서식처가 다양해지므로 각각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생물의 진화가 촉진되어 종수가 폭발적으로 다시 증가해 갑니다.
자, 쭉 되고요. 다음 페이지. 있구나. 신생대. 자, 수립분포가 현재와 비슷해졌다. 그리고 화폐성 메모드 등이 있다. 그리고 5번 대멸종이 있었는데, 지질시대에 걸쳐 생물의 대멸종은 모두 5번인데, 고생대, 중생대 때 있었죠? 근데 캄브리아 시대 때는 대멸종이 없었어요. 왜? 생물이 뭐 없어, 생물이. 대멸종을 하면 생물이 많아야 대멸종이지. 그래서 캄브리아 시대 때는 대멸종이 없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했던 데가 언제? 3차. 그때가 굉장히 많은 비율이 떨어지고 있죠? 그때가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 그 다음 마지막 5차가 중생대, 신생대의 경계가 된다는 이야기.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